2024년 겨울 도쿄 신주쿠역 근처 넷카페에서 28살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집은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넷카페의 개인 부스였습니다. 1평도 안 되는 공간, 천장 2m, 벽은 얇은 합판. 옆 부스에서 코 고는 소리 들립니다. 담배 냄새, 라면 냄새, 땀 냄새가 섞여 있어요. 하루 2,000엔, 한 달이면 6만엔, 하나로 55만원입니다. 왜 여기서 사세요? 원룸 보증금이 40만엔이에요. 하나로 370만원. 전 그 돈이 없어요. 모으려고 했는데 모으는 속도보다 물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요. 보셨습니까? 일본 청년이 집 없이 넷카페에서 자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쿄 넷카페 5,000개에서 약 4,000명의 청년이 잠듭니다.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사실 건가요?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아닙니다. 월급은 오르고 있어요. 문제는 월급이 오르는데도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감각입니다. 집은 춥고 월세는 비싸고 일자리는 있어도 좋은 일은 줄었습니다. 사회보험과 세금은 월급에서 먼저 빠져나가죠. 그리고 결국 청년의 미래 계획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결혼, 출산, 내 집, 자산 형성 전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으세요? 한국도 신호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지난 1년간 12만 개나 사라졌고 1년 이상 백수 비율이 46.6%까지 왔습니다. 비정규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의 미래가 지워지는 속도, 지금 배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청년은 어떻게 넷카페에 갇혔고 한국은 같은 함정을 피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눌러두시고요. 자, 지금부터 생생한 경제 현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바나카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새벽 6시 30분 스마트폰 알람이 울립니다. 넷카페 부스 안, 손 뻗으면 벽이 닿는 공간입니다. 침낭에서 기어 나옵니다. 샤워는 오늘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만 합니다. 넷카페 샤워실 이용료가 1회 300엔이거든요. 세븐일레븐 들어갑니다. 주먹밥 하나 298엔, 하나로 2,700원입니다. 생수 사면 100엔 더 나가니까 수돗물 받아 마십니다. 출근길입니다. 야마노테선 타고 1시간 20분, 탄승 3번, 출근 시간 만원 전철.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밀려듭니다. 정기권 18,000엔, 하나로 16만 5천원입니다. 회사 도착, 중소무역회사 계약직입니다. 월급 22만엔, 하나로 약 200만 원입니다. 1년 계약, 3번 갱신 가능, 4년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 있음. 그런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말 안 해줍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우동집, 500엔짜리 가케우동, 하나로 4,600원입니다. 고기는 없습니다. 면과 국물뿐, 배는 80%만 채웁니다. 완전히 배부르면 오후에 졸리거든요. 저녁 9시, 편의점 앞에 청년 5명이 서 있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들입니다. 말은 안 합니다. 그냥 눈빛으로 인사합니다. 9시 정각, 직원이 반값 스티커 붙입니다. 도시락 코너로 달려갑니다. 원가 600엔짜리를 300엔에 샀습니다. 하나로 2,700원입니다. 오늘 메뉴는 생강구이 도시락입니다. 넷카페로 돌아옵니다. 하루 2,000엔 결제. 카드 긁습니다. 부스 들어가서 도시락 먹습니다. 노트북 켜서 유튜브 봅니다. 친구 연락? 작년에 2번 만났습니다. 이제 연락도 안 옵니다. 한 번 만나면 5,000엔 나가거든요. 다들 바쁘니까요. 밤 11시 옆 부스에서 코 고는 소리 들립니다.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립니다. 담배 냄새가 환기구로 들어옵니다. 침낭에 들어갑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입니다. 이게 월급 22만엔 받는 도쿄 청년의 24시간입니다. 다나카는 게을러서 가난할까요? 아닙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2년 했습니다. 토익 900점, 워드 1급, 커말 1급, 이력서 300당 넣었습니다. 면접 50번 봤습니다. 들어간 곳은 중소무역회사 계약직. 1년만 버텨. 정규직 될 수 있어. 4년 버텼습니다. 그런데 회사 실적 안 좋다고 계약 종료됐습니다. 정규직 못 됐어요. 다시 계약직 찾아야 해요. 구조가 그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넷카페 숙박비 6만엔, 교통비 28,000엔, 통신비 8,000엔, 식비 4만엔, 사회보험료와 세금 3만엔. 이것만 15만 6천엔입니다. 하나로 143만 원이 매달 증발합니다. 빨래방, 생필품, 이발, 병원비 빠지면 저축은 월 2만엔이 고작입니다. 하나로 9만 원입니다. 보증금 40만엔 모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40개월이요. 3년 반. 그 사이 집값 또 오를 텐데요? 알아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보셨습니까? 모으는 속도보다 물가 오르는 속도가 빠릅니다. 일자리는 있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는 상태. 노력의 보상이 체감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도쿄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구조를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구조가 무너지면 청년의 인생 설계가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국도 신호가 보입니다. 들어가도 비정규가 늘고 체감 실업률이 올라오고 취업해도 불안정합니다. 20대 30대 청년층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
40대 50대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기, 시간제로 버티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카페는 아니어도 고시원, 쪽방에서 미래를 모으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거죠. 사토를 만났습니다. 30살, 정규직 정한 성공 케이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문제 있으세요? 생각보다 안 나아졌어요. 월급은 3만 엔 올라서 25만 엔이 됐습니다. 하나로 약 230만 원입니다. 정규직 됐으니 이제 여유 생길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도쿄 중심부로 이전했습니다. 통근 2시간은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충격이 시작됩니다. 이사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42만 5천 엔이요. 하나로 390만 원. 보셨습니까? 이게 일본 주거 이동의 진짜 비용입니다. 보증금 2개월치 19만 엔. 중개수수료 9만 5천 엔, 열쇠 교체비 15,000엔, 청소비 3만 엔, 첫 달 월세 9만 5천 엔, 총 42만 5천 엔입니다. 월세의 거의 5배입니다. 집 옮기는데 월급 2달치가 증발하는 겁니다.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부모님께 빌렸어요. 언제 갚으실 건데요? 한 달에 3만 엔씩 갚기로 했어요. 15개월 걸릴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이동의 자유가 돈으로 막히는 겁니다. 새 집은 도쿄 중심부 1K 원룸입니다. 1K는 방 하나에 부엌 달린 구조예요. 20제곱미터. 한국으로 치면 6평입니다. 월세 9만 5천 엔. 하나로 87만 원입니다. 전에 살던 곳은요, 도쿄 외곽 쉐어하우스였어요. 월 7만 엔. 그런데 화장실 공용이고 부엌도 공용이고 샤워실도 순서 기다려야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해야 출근 전에 할 수 있었어요. 이사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2만 5천 엔 올랐습니다. 월급은 3만 엔 올랐는데 주거비가 2만 5천 엔 더 나갑니다. 실제 여유 5천 엔 늘었습니다. 하나로 4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빚 갚는데 3만 엔 나가니까 실제로는 오히려 2만 5천 엔 줄었습니다. 정규직 승진했는데 통장 잔고는 오히려 줄어드는 마법입니다. 친구 만나세요? 3개월에 한 번요. 한 번 나가면 5천 엔은 나가니까. 여자친구는요? 없어요. 데이트 비용 없거든요. 영화 한 번 보면 2천 엔. 밥 먹으면 3천 엔. 제 3개월 교재비 전부예요. 정규직 성공했지만 연애는 여전히 사치입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집으로 옮기려면 월세의 4배에서 5배가 필요합니다. 더 나은 일자리 찾아 이사하고 싶어도 초기 비용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확률은 그 자리에 고정됩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동할 자유가 돈으로 막히면 기회를 찾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한국은 어떨까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6년 1월 2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입니다. 전세 대출 2억 원, 변동금리 연 4%라면 월 이자만 66만 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한국 청년, 이자 66만 원에 월세까지 추가되면 주거비만 150만 원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정규직 되어도 주거비가 월급 상승분을 먼저 가져가면 체감 여유는 안 늘어나는 거죠. 카토에게 마지막 질문했습니다. 결혼 계획은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빚부터 갚아야 해요. 그 다음에 생각할게요. 그 다음은 언제쯤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빚이 미래를 먼저 가져갑니다. 정규직이라는 성벽 안에 들어가도 이동 비용이 발목을 잡으면 청년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든 결과입니다. 밑에서 올라가려는 청년은 손잡을 곳이 없고 위에 올라간 사람은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사다리는 남아있는데 중간 발판이 빠진 상태입니다. 도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초기 커리어 실패하면 평생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 비정규에서 정규로 가는 문이 좁으면 인생 설계가 세대 문제로 고착된다는 겁니다. 스즈키를 만났습니다. 32살, 정규직 5년 차입니다. 월급은 얼마예요? 28만 원이요. 하나로 260만 원 정도. 5년 차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을 방문하고 충격받았습니다. 2월 초 도쿄 기온 5도, 집 안 온도는 8도였습니다. 난방 안 트세요? 전기세 아끼려고요. 거실 온도계가 8도를 가리킵니다. 스즈키는 패딩 2장 겹쳐 입고 있습니다. 안에 얇은 패딩, 밖에 두꺼운 패딩, 무릎에는 담요, 손에는 핫팩입니다. 작년 겨울에 난방 틀었더니 한 달에 15,000엔 나왔어요. 하나로 14만 원. 그 다음 달부터 안 틀었어요. 여름엔요? 에어컨 안 씁니다. 선풍기만 써요. 한여름 실내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가요. 밤에 못 자서 넷카페 가서 자기도 해요. 넷카페는 에어컨 빵빵하거든요. 보셨습니까? 정규직 5년 차가 여름엔 넷카페 가서 자는 현실입니다. 조용한 압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괴물입니다. 스즈키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매월 25일 월급날입니다. 28만 엔 들어옵니다. 그런데 26일부터 27일 사이 자동이체가 시작됩니다. 월세,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전기, 수도, 통신비, 각종 구독료, 교통비, 전기권.
자동이체 항목만 10개입니다. 합계 18만 4천엔입니다. 하나로 169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한 번도 확인 안 하세요? 확인해도 막을 수 없어요. 다 필수거든요. 월세 안 낼 수 없고, 사회보험 안 낼 수 없고, 전기 끊을 수도 없고,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비용들입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보이지 않는 손들입니다. 식비 5만엔, 생필품 1만엔, 교재비 1만엔, 이발 3천엔까지 빠지면 손에 쥐는 돈은 월 2만엔도 안 됩니다. 저축은요? 한 달에 15,000엔 정도요. 하나로 14만 원. 5년간 모은 돈은 90만엔입니다. 하나로 825만 원입니다. 그런 계획은요? 그가 쓴 웃음 지었습니다. 결혼식 비용만 300만엔이에요. 하나로 2,750만 원. 전 3분의 1도 못 모았어요. 계속 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20년 걸려요. 그때 전 52살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 물가 또 오를 거예요. 2년 전 편의점 도시락이 500엔이었는데 지금 600엔이에요. 교통비도 올랐고. 그럼 결혼 안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고정비가 미래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실내 8도면 괜찮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이 하얗게 나와요. 이불 밖으로 손 내밀기 싫어요. 화장실 가기 전에 패딩 먼저 입어요. 저녁에 집 들어오면 패딩 벗지도 않아요. 건강은요? 작년 겨울에 감기 걸렸어요. 2주 동안 못 나왔어요. 병원 안 갔거든요. 치료비 3,000엔 아까워서. 편의점에서 감기약 사서 먹었어요. 돈이 있어도 고정비에 먼저 쓰이면 남는 건 불안뿐입니다. 일본 청년을 조이는 건 월세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수십 개의 손이 통장을 파고듭니다. 사회보험료, 세금, 공과금, 구독료, 본인이 막을 수 없는 비용들입니다. 한국의 촉발점은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청년층은 전세대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먼저 늘어나는 거죠. 2026년 1월 2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42원입니다. 환율 오르면 수입 물가 오릅니다. WTI 원유는 배럴당 57.85달러예요. 원유값 오르면 교통비, 난방비 증가합니다. 청년의 장바구니 물가는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달, 간편식, 외식 비중 높기 때문이에요. 고정비는 조용히 올라갑니다. 청년은 그걸 감당하느라 인생 설계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도쿄에서 만난 3명의 청년, 다나카, 사토, 스즈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구조가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 김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29살, 스타터, 정규직 3년 차입니다. 일본 청년 이야기 들으셨어요? 네. 남의 애 같지 않아요. 김민수 씨의 통장을 봤습니다. 월급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약된 돈이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자 70만 원, 관리비 포함 주거비 85만 원, 교통비 20만 원, 통신비 12만 원, 보험료 22만 원, 각종 구독료 10만 원, 최소 식비 35만 원, 합계 254만 원입니다. 손에 쥐는 돈 46만 원입니다. 친구 결혼식 축의금 10만 원, 부모님 용돈 20만 원 보내면 남은 돈 16만 원입니다. 저축하세요? 이달은 못할 것 같아요. 5단벌 사야 해서요. 2027년 2월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3개월 후 금리가 0.5% 오릅니다. 전세대출 이자가 월 8만 원 늘어납니다. 손에 쥐는 돈 3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6개월 후 월세 전환 압박이 옵니다. 집주인이 전세 갱신 거부합니다.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 70만 원입니다. 그때 김민수 씨 손에 쥐는 돈은 마이너스입니다. 적자입니다. 카드 돌려막기 시작합니다. 신용등급 떨어집니다. 대출 추가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때 김민수 씨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고정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 민감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 흐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통장 열어보세요. 지난 3개월 자동이체 매역 확인하세요. 부동료 중 3개월 이상 안 쓴 거 있으면 오늘 해지하세요. 월 2만 원이라도 막으세요. 둘째, 이번 주 안에 대출금리 확인하세요. 변동금리면 금리 1% 오를 때 월 이자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하세요. 감당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셋째, 이번 달 안에 비상금 30만 원 만드세요. 통장 쪽에서 절대 안 건드리는 계좌 하나 만드세요. 한국이 피해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좋은 일자리 확대 없이 비용만 오르는 구조. 주거 이동 비용 방치로 청년이 못 움직이는 구조. 비정규에서 정규로 가는 문이 좁아지는 구조.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도쿄처럼 청년의 인생 설계가 세대 문제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차원의 방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현금 흐름 방어, 고정비 점검, 금리 민감도 체크, 자동이체 통제. 둘, 커리어 방어, 시장형 기술 축적,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AI, 디지털 마케팅, 산업 바뀌어도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2027년 이후 만약 금리, 환율, 고용이 동시에 흔들린다면 청년의 계획표가 먼저 타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쿄 청년은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를 버텼습니다. 결과는 저출산, 고령화,
내수 위축이었습니다. 서울도 신호가 겹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월급에서 고정비 빠지고 남는 돈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 돈으로 3년 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답이 안 나온다면 보이지 않는 도둑이 당신 통장을 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움직이세요. 통장 열어보세요. 자동이체 확인하세요. 부동료 해지하세요. 비상금 30만 원 만드세요. 언제 움직일 건가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생생한 경제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500원을 목전에 두고 폭주하던 환율이 순식간에 20원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시장에선 당국이 드디어 고삐를 잡았다고 안도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승리의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질러대는 가장 처절하고 위태로운 단말마의 비명입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 생명줄, 국민연금이 오늘 환율 방어전에 총알바지로 전소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탄약마저 바닥을 드러내는 그 순간, 우리는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국은행발 뱅크런이라는 초유의 재앙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도대체 왜 국민연금이 이 살벌한 환율 전쟁에 최전방 총알바지로 내몰렸는지, 그리고 이 최후의 저지선마저 뚫리면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지, 여러분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장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뼛속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과연 국민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환율 전선에 투입되는 걸까요? 현재 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는 무려 798조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1년치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 막대한 달러를 현물 시장에서 바로 긁어 모으면 환율이 폭등하기 때문에 외환 스와프라는 우회로를 씁니다. 쉽게 말해 물물 교환입니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 금고에 원화 보따리를 맡겨두고 달러를 대여해 오는 방식이죠. 마치 친구에게 내가 가진 김밥을 담보로 줄 테니 내 샌드위치 좀 빌려줘. 나중에 그대로 돌려줄게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이 한도는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뒷구멍으로 거래하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들이지 않으니 환율 상승의 불길을 피할 수 있죠. 명동 환전소 앞에 달러 사려는 인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략적 환해지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환해지란 환율 변동의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미리 가격을 못 박아두는 기술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개월 뒤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인데 당장 환율은 1,000원이지만 나중에 1,200원으로 뛸까봐 불안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미리 환전소와 3개월 뒤에도 무조건 1,000원에 달러를 바꾸겠다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환율이 고점일 때 난 이 가격에 팔겠다고 미리 매도 예약을 걸어두고 실제로 환율이 떨어지면 그 차액만큼 이득을 챙기는 구조죠. 마치 사과값이 금값일 때 난 무조건 이 비싼 가격에 팔겠다고 선언해 놓고 나중에 사과값이 폭락해도 나는 비쌀 때 가격으로 정산받아 차익을 남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달러를 쏟아내는 효과가 발생해 환율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국민연금이 본격적인 환해지 작전에 돌입한 정황이 포착됐고 그 여파로 12월 24일 오전 원달러 환율은 1,460원까지 수직 낙하하며 20원이나 빠졌습니다. 근 한 달 만에 최저점을 찍은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지 탄약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자산의 최대 10%, 즉 약 79조 원까지만 쓸 수 있거든요. 겉보기엔 거대해 보이지만 시장의 칠미제 예고코 구조적인 달러 갈증을 해소하기엔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입니다. 온 산이 불타고 있는데 고작 가정용 소화기 몇 개 들고 덤비는 꼴과 다를 바 없죠. 진짜 공포는 시장이 이미 연금의 패를 다 읽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1,470원에서 1,480원 구간에 진입하면 기계적으로 환해지 물량이 나온다는 공식이 퍼져 있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으니까요. 그렇다면 투기, 자본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건 포커판에서 상대방이 난 2패만 들어오면 무조건 올인할 거야 라고 떠벌리고 게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투기 세력은 환율을 의도적으로 그 타겟존까지 끌어올린 뒤 국민연금이 허겁지겁 달러를 풀기, 시작하면 기다렸다는 듯 가치 매도에 차익을 쓸어 담습니다. 연금의 개입 효과가 맥없이 증발해버리는 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조차 최근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매뉴얼이 시장에 너무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말이죠.
환해지를 언제 시작하고 언제 멈출지 선수들이 훤히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 우리 팀의 전술을 상대에게 통째로 넘겨주고 뛰는 셈인데 이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만약 이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 방어선마저 뚫린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 닥칠까요? 첫째, 환율 마지노선인 1,500원이 붕괴됩니다. 이 선이 깨지는 순간 국민연금의 79조 원 총알은 전량 소진됐다는 신호입니다. 소화기 분말이 바닥난 거죠. 이제 환율을 막아설 방패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글로벌 금융통신망을 타고 전 세계로 타전될 겁니다. 이 매체들은 전 세계 큰 손들이 24시간 주시하는 경제 정보지입니다. 한국 최후의 환율 저지선 붕괴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뜨겠죠. 그 순간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1,500원을 뚫고 솟구칠 겁니다. 댐에 생긴 작은 균열이 결국 거대한 붕괴로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외국인의 패닉, 셀공포 매도. 이 시작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한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포기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구멍을 발견한 승객들이 미친 듯이 구명보트로 달려가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한국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할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우량주부터 매도 폭탄이 쏟아지겠죠. 아파트, 단지에 흉흉한 소문이 돌면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급매물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을 팔아 챙긴 원화를 그 즉시 달러로 환전하려 들 겁니다. 외환 시장에는 달러 매수 주문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겠죠. 명동 환전소마다 제발 내 돈 좀 달러로 바꿔달라고 아우성치는 아수라장을 상상해보세요. 하루에만 수십억 달러가 국경을 빠져나갈 겁니다. 수십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거금입니다. 셋째, 결국 한국은행이 피말리는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외환보유고, 즉 나라의 비상금을 헐어서 달러를 공급하는 거죠. 하지만 곳간이 비어가는 게 실시간으로 그롱 속 중계됩니다. 마치 빚에 쫓긴 가장이 금고 바닥까지 긁어모으는 처량한 모습을 동네방네 생중계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한다면 환율은 1,600원을 뚫고 순식간에 1,700원까지 치솟을 겁니다. 이는 거대한 산불을 방치하는 꼴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게 되고 불과 며칠 만에 100억 달러, 200억 달러의 100억 피 같은 외환 보유액이 허공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자본 엑소더스의 가속화입니다. 이 국면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만 짐을 싸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개인들까지 탈출 행렬에 가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네에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처음에는 몇몇만 눈치를 보다가 임계점을 넘으면 전 주민이 비상구로 쇄도하는 패닉과 같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당장 확보하지 못하면 수입 대금 결제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공포감에 달러 사재기에 나섭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원자재 값을 치르기 위해 달러 확보 전쟁을 벌여야 하니까요. 개인들 역시 제2의 IMF 사태를 우려하며 원화 예금을 달러로 환전하기 시작합니다. 은행 객장은 달러를 구하려는 인파로 장사진을 이룰 겁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공포가 재현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뱅크런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은행 예금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전 국민이 국가의 달러 곳간을 비워버리는 사태죠.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으면 결국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될, 이미 국제통화기금에서는 한국 경제의 경고등을 켠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급기야 2,500억 달러까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무디스나 S&P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즉각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할 겁니다. 신용평가사는 냉정하게 말해 국가의 성적표를 매기는 채점관입니다. 한국이 빚을 갚을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점수를 깎아버리는 것이죠. 이 소식이 타전되는 순간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은 고위험 국가로 낙인 찍힙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신용, 등급이 바닥인 사람이 사채를 쓸 때 엄청난 이자를 물어야 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IMF는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돈을 빌려주는 최후의 대부자이지만 그 대가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가혹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1997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눈물을 흘리며 금을 모으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며 실업자가 거리를 메웠던 그 비극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도 주시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가장 즉각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1490원을 돌파하면 경계, 1500원을 넘어서면 심각한 비상 단계입니다. 마치 체온이 38도를 넘어 고열에 시달리다 39도를 넘으면 생명이 위독한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외환 보유액의 소진 속도입니다.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실탄을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죠. 한 달에 100억 달러 이상 급감한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유출입니다. 통장 잔고가 매달 100만 원씩 증발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한국은행 웹사이트에서 매월 초 발표되는 통계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통상 매월 첫째 주에 공개됩니다. 셋째는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달러 수요가 폭증합니다. 주식을 판 대금을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주간 단위로 2조 원 이상 순매도가 발생하면 공포, 투매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불이 난 극장에서 관객들이 출입구로 우르르 몰려나가는 패닉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금융 페이지에서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라고 검색하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넷째는 국고채 금리의 추이입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를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국채 금리는 국가가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나라는 위험해 보이니 웃돈을 더 얹어달라는 뜻입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0%를 돌파하면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금융 뉴스를 통해 예의주시하십시오. 국채 금리를 검색하면 실시간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국가신용, 등급의 변동입니다. 무디스, S&P, 피치 같은 기관이 한국의 등급을 낮추면 자금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학창 시절 성적표를 받았는데 등수가 수직 하락한 것과 같습니다. 부정적 전망 발표나 등급 하향 검토 같은 뉴스가 뜨면 즉시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신용평가사 사이트나 주요 경제지의 속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국 신용등급으로 검색하면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라는 최후의 방어선에 모든 등급했습니다.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허나 이 방어선은 79조 원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고 시장의 투기 세력은 이미 우리의 패를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벤치 멤버도 없이 지친 주전 선수 한두 명으로 버티는데 상대팀은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이나 외환제도 완화 같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구조적인 달러 유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고작 테이프를 붙여서 막으려는 꼴입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정부도 알고 있지만 정치적 셈법 때문에 쓰지 않을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총알을 다 쓰고도 환율을 못 잡으면 다음은 외환 보유액을 헐어서 쓸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시장은 한국을 상환 불능 국가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때 닥칠 재앙은 개인이 예금을 찾는 수준의 뱅크런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이 대한민국에서 달러를 빼가는 국가적 차원의 뱅크런입니다. 이는 침몰하는 배에서 배에 물이 차오르는데 가만히 있을 겁니까? 구명정부터 확보해야죠. 지금 당장 자산 포트폴리오를 뜯어고치고 제가 드리는 5가지 항목을 매일 아침 체크하세요. 운전할 때 계기판 빨간불 무시하면 죽습니다. 연료가 바닥인지 엔진이 터지기 직전인지 알아야 살 것 아닙니까? 한국 경제가 이 거친 파도를 넘을지는 신의 영역이지만 여러분 통장 잔고를 지키는 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생존 전략 얻어가신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인사이트도 공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2025년 12월 23일 환율이 1484원까지 미친듯이 치솟았고 정부가 기겁해서 개입하는 바람에 겨우 1449원으로 눌러놨습니다. 26일 현재는 1430원 선에서 눈치 게임 중인데요. 시장에서는 아주 불길한 소문이 돕니다. 정부가 말로만 경고한 게 아니라 우리 노후 자금인 국민,
연금까지 털어서 억지로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죠. 진짜 시한폭탄은 이겁니다. 2024년 11월 미국 재무부가 7년 만에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다시 올렸습니다. 여기서 조건 딱 하나만 더 걸리면 바로 환율 조작국 낙인 찍히는 겁니다. 아니, 조작국이 되든 말든 내 알바냐, 내가 달러 쓸 일 있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작국 되는 순간 여러분이 매일 사먹는 김밥 한 줄이 지금 4,000원 하던 게 4,500원, 5,000원을 뚫어버립니다. 직장인들 점심 메이트인 칼국수는 이미 10,000원 넘었죠? 15,000원, 20,000원 시대 열립니다. 자녀 유학 준비하시나요? 앉은 자리에서 1년에 학비만 1,000만 원이 더 깨지는 겁니다. 1,000만 원이요. 이거 무슨 디스토피아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지갑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이 험난합니다. 환율 조작국이 대체 뭐길래 이 난리인지, 환율 폭등이 국가 신용도를 어떻게 박살내고 우리 밥상머리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영상 끝에는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5가지 생존 매뉴얼이 나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연료가 됩니다. 용어부터 확실히 잡고 가죠. 이거 모르면 뉴스 봐도 외계어 듣는 겁니다. 환율 조작국 기준이 뭘까요? 미국 재무부가 정해놓은 3가지 덫이 있습니다. 첫째, 대미무역 흑자 150억 달러 초과. 둘째,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초과. 셋째, 1년 중 8개월 이상 달러를 사들이고 그 규모가 GDP 2% 넘길 때. 이 중에 3개다 걸리면 바로 조작국입니다. 2개면 관찰 대상국이고요. 한국 상황 한번 볼까요? 2024년 11월 기준 이미 2발은 덫에 걸렸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 500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7%입니다. 딱 하나 남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환율 방어하느라 달러를 팔고 있지만 만약 상황이 뒤집혀서 수출 좀 살리겠다고 달러를 왕창 사들이는 순간 바로 3번째 조건 충족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다고 외신들까지 떠들어대니 미국이 이걸 빌미로 너네 선 넘었다 하고 문제 삼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조작국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형님들이 가만 안 둡니다. 첫째, 미국 기업들한테 한국에 돈 빼라 지령 내려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둘째, 미국 정부 조달 시장 퇴출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 상대로 장사하는 판로가 콘크리트로 막히는 겁니다. 셋째, IMF 불러다가 야, 한국 쟤네 감시 좀 해시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광고하는 꼴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지옥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진짜 환율 조작국 지정되고 국민연금 총알까지 다 떨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정부는 식물 정부 되는 겁니다. 미국과 IMF 눈치 보느라 환율 방어 손도 못 댑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뛰는데 국민연금으로 막아보려던 꼼수도 안 먹히고 외환 보유액은 바닥을 드러내겠죠. 1997년 IMF 악몽 기억나시죠? 그때 정부가 118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환율 방어 실패했습니다. 든든하다던 외환 보유액이 305억 달러에서 39억 달러까지 털렸어요. 곳간이 텅 빈 거죠. 그때 환율이 700원대에서 1900원대까지 폭발했습니다. 거의 3배가 뛴 겁니다. 지금 1450원인 환율이 만약 그때처럼 3배 뛴다면 3000원 시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입니다. 환율 상승은 경제 붕괴의 첫 번째 도미노일 뿐입니다. 1단계 환율이 뛰니 수입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오릅니다. 2단계 공장 돌리는 비용이 급증하죠. 3단계 기업은 살기 위해 소비자, 가격표를 바꿔답니다. 4단계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니 우리네 실질소득은 곤두박질 칩니다. 5단계 그럼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리죠. 돈이 없으니까요. 6단계 물건 안 팔리니 기업 이익은 박살납니다. 7단계 결말은 뻔합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이게 순차적인 게 아니라 한두 달 안에 폭탄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숫자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2025년 11월 환율이 고공행진할 때 실제로 어떤 참사가 벌어졌는지 혹시 체감하고 계십니까? 서민 음식의 대표 주자인 김밥 한 줄 가격이 3,500원에서 3,700원으로 뛰었습니다. 무려 5.7%나 폭등한 겁니다.
칼국수 가격은 9,385원에서 9,846원으로 5% 가까이 치솟았죠. 삼계탕은 17,269원에서 단숨에 18,000원 고지를 밟았습니다. 4.23% 상승입니다. 생활 물가지수는 이미 2달 연속 2.5%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환율 1,400원대 초반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 마지노선인 1,500원이 뚫린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세 가지 경제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가계 재정에 물가 폭탄이 투하될 겁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환율이 1%만 올라도 소비자 물가가 즉각 0.13%포인트 상승한다고 합니다. 환율이 1,450원에서 1,500원으로 진입하면 약 3.4% 오르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물가는 0.44%포인트 추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겨우 0.44%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는 수치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에 와닿게 계산해드리죠. 4인 가족 월 생활비 400만 원을 가정해 봅시다. 현재 120만 원인 식비가 5% 오르면 6만 원이 더 빠져나갑니다. 교통비 40만 원은 유가 상승과 맞물려 8% 폭등, 32,000원 추가 지출입니다. 30만 원이던 공과금은 3% 인상 시 9천 원이 더 나가고, 외식비 50만 원은 4% 상승으로 2만 원이 더 깨집니다. 생필품 60만 원도 4% 오르면 2만 4천 원을 더 써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합산하면 월 14만 5천 원이 공중 분해되는 겁니다. 1년이면 174만 원이 증발하는 셈이죠. 더 무서운 건 이건 환율이 1,500원에서 멈춰줬을 때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 이상 치솟는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둘째 재앙은 고용시장의 붕괴, 즉 일자리 소멸입니다. 환해지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환율 리스크를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대기업처럼 버틸 자금도 가격 인상으로 방어할 힘도 없기 때문이죠. 결말은 뻔합니다. 적자 누적입니다. 2, 3개월을 근근히 버티다 결국 줄도산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 것입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체는 더 치명적입니다. 환율이 20% 급등하면 영업마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되어 직원 급여 체불은 물론이고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대기업 재직자라고 안심하십니까? 하청 생태계가 무너지면 본청의 경쟁력도 순식간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국가 신인도의 추락입니다. 환율 조작국 이슈가 불거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1988년에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가 겪었던 고통은 기록으로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한국은 투자 위험국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져 외국인 매도 폭탄이 쏟아지고 코스피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할 겁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과 노후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자금 이탈을 막으려 고금리 처방을 내놓겠죠. 그럼 그 화살은 주택, 담보대출 이자 폭탄이 되어 여러분을 겨눌 겁니다. 월 이자 200만 원 내던 가구가 25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극한 상황이 닥치는 겁니다. 자,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거시경제의 파도를 막을 방법은 전무합니다. 환율 방어는 국가 차원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환율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수단 또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푸는 구두 개입은 임시 방편일 뿐 지속하면 국가 곳간만 거덜납니다.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을지 몰라도 내수 경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국민연금 동원론도 나오지만 단기 처방일 뿐 미래 세대의 노후 자금을 헐어쓰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결국 답은 하나, 각자 도생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이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 4가지를 제시합니다. 뻔한 소리 같다고 흘려듣지 마십시오. 제가 매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하는 생존 필수 수칙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움직이셔야 살아남습니다. 첫 번째, 긴급 유동성 점검입니다. 가계부를 펴고 현금 흐름을 현미경 보듯 분석하십시오. 한 달, 지출을 항목별로 쪼개보세요. 그리고 환율이 10% 더 뛴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합니다. 식비 5%,
유류비 10%, 수입 공산품 8% 추가 상승분을 반영해 보세요. 총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그 금액만큼 비상금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버팁니다. 두 번째, 부채 리스크 관리, 즉 변동금리. 대출의 전환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라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격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은행 창구로 달려가 상담 받으십시오.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득실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월이자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뛰면은 연간 360만 원이라는 거금이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세 번째, 소득 파이프라인 다각화입니다.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엔잡, 부업, 온라인 강의 등 무엇이든 시작하십시오. 본업이 흔들려도 여러분을 지탱해줄 제2, 제3의 수익 기둥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전 재산을 원화로만 들고 있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달러 자산 편입을 심각하게 고려하십시오. 단, 이미 고환율일 때는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함으로 전문가와 상의의 비중을 조절하십시오. 원화 70%, 달러 20%, 금 10%씩의 분산 투자가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환율 1,500원 시대는 먼 미래의 공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턱 밑까지 환율이 1,484원을 터치하자마자 당국이 실탄을 쏟아부어 간신히 방어선은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위적 방어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곳간에 쌓인 달러는 바닥을 보이고 있고 워싱턴의 환율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율 조작국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날에는 개개인의 월 생활비 부담이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폭증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줄도산과 인력 감축이라는 칼바람을 피할 수 없으며 애써 모은 자산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은 거대한 금융 쓰나미 앞에서 여러분을 벌거벗은 채로 내던지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금 즉시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 브리핑이 끝나는 대로 딱 30분만 할애하십시오. 지출 내역서를 펼쳐놓고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0% 추가 상승했을 때 가계 경제에 미칠 타격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보십시오. 최소한 6개월치의 생계 유지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하다면 당장 현금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다가올 경제 혹한기, 대비책을 세운 자와 방관한 자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결단이 훗날의 생존을 가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의미했다면 보통의 경제학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아울러 현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도 댓글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 23일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는 초비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이 부랴부랴 개입해 1,449원 선으로 간신히 눌러놓은 상태죠. 26일 현재 1,430원대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단순한 구두 개입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 연금까지 총동원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찍어 누르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진짜 뇌관은 2024년 11월 미국 재무부가 7년 만에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삐끗하면 환율 조작국이라는 족쇄가 채워집니다. 조작국 지정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난 달러 안 쓴다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낙인이 찍히는 순간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던 김밥 한 줄이 4,000원을 넘어 4,500원, 5,000원 시대로 진입합니다. 직장인들의 점심 친구 칼국수는 이미 만원 벽이 깨졌죠. 곧 15,000원, 2만원 시대가 옵니다. 자녀 유학 준비하시던 분들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허공으로 더 사라지게 됩니다. 과장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살벌한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환율 조작국이 정확히 무엇인지, 환율 폭등이 왜 경제의 재앙인지, 국가 신뢰도 추락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낱낱이 해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 생존 전략까지 제시하겠습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핵심 용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개념을 모르면 뉴스는 소음일 뿐입니다. 환율 조작국,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미 재무부가 설정한 데드라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초과. 둘째,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초과. 셋째, 1년 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넘는 달러 순매수 지속. 이 세 가지 지뢰를 전부 밟으면 즉시 환율 조작국이 됩니다. 두 개만 건드리면 관찰 대상국이죠. 현재 한국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2024년 11월 기준 이미 두 개의 지뢰를 밟았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 500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7%입니다. 벼랑 끝입니다. 딱 하나만 더 걸리면 끝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시장에 풀고 있지만 상황이 급변해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순간 마지막 조건까지 충족되어 빼도 박도 못하게 조작국으로 지정됩니다. 더구나 정부의 거친 시장 개입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미국이 이를 비시장적 과도한 개입으로 간주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정되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복은 잔인합니다. 첫째, 미국 자본에 한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돈줄이 마르는 겁니다. 둘째,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금지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거대한 팔로가 원천 봉쇄당하는 셈이죠. 셋째, IMF를 통해 한국을 특별 감시하라고 압박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찍히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따로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묶인 상태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뚫린다면 그 시점부터 정부는 환율 방어 능력을 상실합니다. 미국과 IMF의 감시망 아래 손발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뛰는데 쌈짓돈인 연금까지 털어쓴 탓에 고간인 외환 보유액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정부가 118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305억 달러였던 외환 보유액은 순식간에 39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국가부도 직전이었죠. 700원대였던 환율은 단숨에 1900원대까지 폭등했습니다. 거의 3배가 뛴 겁니다. 현재 1450원인 환율에 이 공식을 대입하면 3000원 시대가 열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입니다. 환율 폭등은 경제 도미노의 첫 단추입니다. 1단계,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합니다. 2단계,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됩니다. 3단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합니다. 4단계,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치솟으니 실질 소득은 곤두박질 칩니다. 5단계, 지갑이 얇아진 국민들은 소비를 멈춥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6단계, 매출이 급감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7단계,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과 해고 칼바람이 멉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실제 데이터로 검증해 볼까요? 2025년 11월 고환율이 지속되던 시기에 우리 식탁 물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500원 하던 김밥이 3,700원으로 5.7% 뛰었습니다. 칼국수는 9,385원에서 9,846원으로 약 5% 급등했죠. 삼계탕은 17,269원에서 18,000원을 찍었습니다. 4.23% 상승입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두 달 연속 2.5%나 올랐습니다. 이게 고작 환율 1,400원대 초반의 성적표입니다. 만약 환율이 마지노선인 1,500원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세 가지 재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지갑에 지금 공습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환율이 1%만 뛰어도 소비자 물가는 0.13%포인트나 따라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환율이 1,450원에서 1,500원으로 간다면 약 3.4% 급등하는 셈이죠. 그럼 물가는 0.44% 포인트나 더 치솟게 됩니다. 0. 몇 %라고 하니 감이 안 오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피부에 와닿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4인 가족이 한 달에 생활비로 4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식비가 120만, 원인데 5% 폭등하면 6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교통비 40만 원도 유가 상승 직격탄을 맞아 8%, 즉 32,000원이 더 깨집니다. 공과금 30만 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3% 올라 9,000원, 외식비 50만 원도 4% 인상으로 2만 원이 추가됩니다. 휴지 같은 생필품 60만 원어치도 4% 올라 2만 4천 원을 더 내야 하죠. 이거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달 14만 5천 원, 1년이면 무려 174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심지어 이건 환율이 1,500원에서 딱 멈춰졌을 때의 행복 회로일 뿐입니다. 더 뚫고 올라가면 어떤 재앙이 닥칠지 상상이 되십니까? 두 번째 공포는 바로 밥줄이 끊기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은 환율 방어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삼성이나 현대처럼 환해지를 할 자금력도 없고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넘길 힘도 없습니다. 결말은 뻔합니다. 적자투성이 장부죠. 두세 달 버티다 한계에 다다르면 줄도산하거나 구조조정 칼바람이 됩니다. 수입 의존 업체는 더 처참합니다. 환율이 20% 뛰면 마진은 아예 증발해버립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직원 월급 줄 돈도 없어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됩니다. 대기업 다니니까 안전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청업체 생태계가 붕괴하면 대기업도 같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국가 신용도의 추락입니다. 만약 환율 조작국으로 낙인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1988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년 뒤에 해제됐지만 그 기간 우리 경제가 겪은 고통은 끔찍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한국은 믿고 투자할 곳이 못 된다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에서 외화가 이탈하며 코스피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합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부어둔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가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자금 이탈을 막으려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택, 담보대출 이자가 폭탄이 되어 돌아옵니다. 월 이자 200만 원 내던 분들 졸지에 250만 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거시경제 흐름을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환율은 국가 대항전이니까요. 여러분이 밤새 걱정한다고 환율 그래프가 꺾이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도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풀어 방어한다? 한두 번은 통하겠지만 계속하면 국가 곳간이 텅 빕니다. 금리를 올린다? 물가는 잡겠지만 내수 경기가 박살납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당장은 맞겠지만 결국 미래 세대의 돈을 헐어쓰는 꼴입니다. 그럼 손 놓고 죽으라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각자 도생, 개인이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생존 전략 4가지를 실행하십시오. 뻔한 소리라고 넘기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매번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라도 방어막을 쳐야 삽니다. 첫 번째 전략, 긴급 생활비 점검입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 앱을 켜십시오. 한 달 지출 내역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환율이 10%더 뛴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세요. 식비는 5%, 기름값은 10%, 수입 공산품은 8%더 비싸질 겁니다. 추가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계산기 두드려보고 그만큼의 비상금을 현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치 생존 자금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출 리스크 관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라면 당신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정부가 금리를 올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 날 때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라도 은행 창구로 가십시오.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이득인지 따져보세요. 50만 원 내던 이자가 80만 원이 되면 1년에 360만 원을 허공에 뿌리는 꼴입니다. 세 번째, 수입원의 다각화입니다. 월급 하나만 믿는 건 외줄타기나 다름없습니다. N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온라인 강의든 배달이든 부업이든 가리지 마십시오.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해도 우리 가족을 지킬 제2, 제3의 파이프라인을 뚫어놔야 합니다. 네 번째,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전 재산을 원화로만 들고 있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단, 이미 환율이 고점일 수 있으니 몰빵은 금물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원화 70, 달러 20, 금 10% 비율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먼 미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미 1484원까지 치솟았다가 정부의 긴급 수혈로 겨우 숨만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인공호흡도 영원할 순 없습니다. 외환 고가는 한정적이고 미국의 환율 압박은 거세질 겁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찍히는 순간 여러분의 생활비는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폭등합니다. 다니던 회사는 휘청거리고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자산 가치는 곤두박질 칠 겁니다.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방비 상태로 경제 태풍을 맞게 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이 영상 끝나고 딱 30분만 투자해서 생존 계획을 짜십시오. 가계부를 펴고 지금 당장 가계부부터 펴고 현금 흐름을 정밀 타격하듯 점검하십시오. 환율이 10% 추가 급등할 경우 여러분의 가계 재정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냉정하게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합니다. 만약 비상자금이 최소 6개월치 생계비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 마른 수건을 짜서라도 즉시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거십시오. 거대한 경제 충격파 앞에서 미리 방파제를 쌓은 사람과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의 운명은 상상 그 이상으로 잔혹하게 갈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짓습니다. 오늘의 긴급 진단이 위기 대응에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징후는 어떤지 댓글로 가감 없이 공유해 주십시오.